수집이라는 것은 테마잖아요. 즉 올림픽 포스터를 모은다면 넌 어느 올림픽을 모으는 거야?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항상 열리는 전 세계 올림픽도 있을 수 있고 패럴림픽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표를 모은다면 그러면은 도대체 우표는 어느 시대 어떤 나라 걸 모아? 즉 컬렉팅을 한다는 건 결국엔 테마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연필을 모아도요. 자기가 테마를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시리즈로 모으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수집할 때는 테마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초보 컬렉터들한테 그래도 조금 자주 하는 이야기는 이미 본인이 미술 작품을 샀는데 5점이 넘어갔다. 그럼 분명히 그때부터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5점을 사면서 분명히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거나 무엇인가 끌리는 그 테마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다양한 작품을 다 좋아하지만 좀 미니멀한 작가들을 좋아하는데 여성 작가들을 좋아합니다. 이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유명한 남성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비쌉니다. 초보인 제가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고 그런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미술사는 여성 작가를 엄청나게 간과해 왔기 때문에 여성 작가 선생님들의 작품은 그래도 제가 도전이 가능한 가격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게 너무 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한동안 제가 뭐라고 대학원도 안 가고 막 이건 뭔가 이상해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대도 나왔고 대학원도 2번이나 다녔는데 제가 배운 미술사에 여성 작가들, 아시아 작가들, 흑인 작가들, 남미 작가들이 아예 없었어요. 즉 우리는 강대국 중심, 백인 중심의 미술사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이것은 그냥 열풍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려면 시대가 저울을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즉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을 수평하게 만들려면 잭슨 폴락이 유명해질 동안 그 시대 여성 작가들은 뭐 했지? 박서보 선생님이랑 이우환 선생님이 유명해질 동안 최욱경 선생님은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제 시대가 저울을 맞춰가는 역할을 도서관이랑 뮤지엄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최근 5년간은 잊혀진 여성 작가 혹은 잊혀진 다양한 문화의 작가들을 컬렉팅을 많이 해왔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로즈마리 카스트로라는 작가인데요. 그게 이제 제 테마가 된 거죠. 더 사고 싶은 작품들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써봤는데요. 사실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는 현대미술 컬렉터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자꾸 나는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딜러들은 봐봐 더 좋은 작품이 있어.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즉 세상은 너무 넓어서요. 미술 작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미술 시장은요. 미국이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국이 2등, 중국이 3등, 한국은 1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미술 시장을 살펴본다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작가들이 매일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를 사야 돼요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작가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추상을 좋아하는데 1,000만 원 미만대에 한국 작가들 중에 최근에 전시했던 작가 중에 3명을 찾았는데 이 중에 선생님은 누가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죠. 근데 다짜고짜 뭘 사야 올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제가 답도 당연히 안 할 뿐더러 되게 스스로 제가 다른 분야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해도 얼마나 그분들이 저를 어리석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취향이 아직 없다면 컬렉팅을 하실 때 취향이 없다면 너무 좋은 겁니다.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아끼면 되거든요. 그렇죠? 취향이 없는 시기에는 계속 보세요. 계속 보고 돈을 저금해 놓으세요. 근데 취향이 생기고 작가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어서 컬렉터들은 계속 컬렉팅을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꾸준히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은 컬렉팅을 안 했습니다만 어쩌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그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이프 매거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찾으셨나요? 뭘까요? 마크로스코도 있네요. 잭슨 폴락도 있고요. 웰럼 드쿠닝도 있어요. 진짜 1950년대, 60년대 뉴욕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 뉴욕 스쿨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뭐죠?
이미창? 맞아요. 여자가 없네요. 근데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저 빨간색 헤다스턴이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날 분명히 많은 여자 작가들에게도 나오라고 했었고, 근데 여자 작가들이 사실은 남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게, 이 남성들이 너무 세잖아요. 잭슨 폴락, 로스코, 드쿠닝, 딱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헤다스턴의 일기를 보면 당시 그들은 여자인 내가 끼어 있어서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은 여자 한 명이 끼어 있어서 자신들의 진지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더 보수적인 마초들이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서명은 했지만, 온다고는 했지만 막상 촬영 날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는 나 혼자였다. 이 헤다스턴이라는 작가를 제가 좋아해서 꾸준히 사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갤러리가 이 작가를 소개하면서 못 사겠구나. 지금은 쿠사마요이의 갤러리인 빅토리아 미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헤다스턴은 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왜 좀 아웃사이더였냐면, 실제 미국은 진짜 미국인들 작가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헤다스턴은 루마니아 출신이고요. 즉 진짜 미국인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완전 백인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웰럼 드쿠닝도 네덜란드 이민자고요. 마크 로스코도 유태인입니다. 찐으로 백인은 누구였냐면요. 제일 유명해졌지만 빨리 죽은 누구죠? 폴락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배웠던 훌륭한 추상 작가들이, 물론 작품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만 그들을 만들어낸 많은 비평가나 큐레이터들은 여성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었고, 여러분들이 헤다스턴을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잭슨 폴락은 드쿠닝, 마크 로스코는 알아도.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공부를 할수록 작가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대요. 이제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 미술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는 자기는 원래 클림트만 좋아했대요. 고우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너무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것보다 여러 권을 읽어야 좋잖아요. 작가 수가 적은 상황에서 고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 그리고 시장은 너무 크고요. 늘 움직이는데 우리가 작가를 많이 몰랐던 것입니다. 또 뭔가 제일 오를 것 같은 작가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일치하는 작가를 컬렉팅을 해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쩌면 물리적인 작품을 사는 거지만 그 작가의 삶의 일부분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 예술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데 저 예술가는 아니니 저 예술가의 작품을 걸어놓고 저 예술가의 시선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에 작품이 10점이 있다면 전 10명의 예술가의 생각과 함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 곧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만을 위해 쫓는 컬렉팅 행위는 사실은 몇 번 하다가 가도 사람들이 재미없다. 오히려 그런 분도 많고, 오히려 미술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컬렉팅을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집과 제일 잘 어울리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혹시라도 주변에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취미가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꼭 놓지 마시고 자주자주 만나서 재밌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를 만났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모두가 좋아하는 작품에 있어서는 빠른 결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내가 이 미술 작품을 어떠한 가치를 지불하고 살 때 반드시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미술 작품을 컬렉팅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혹은 쇼핑을 할 땐 용기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술을 좀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라면 이 작가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작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에 그 작가의 작은 작품이라도 한 점 걸어놓고 함께 살아보는 거 의외로 참 재밌거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작가님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걸어놨더니 너무 좋다라고 말도 걸어봐도 됩니다. 또 그 갤러리스트에게 더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술계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길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미술관도 많이 가시고, 또 미술관 주변에는 갤러리가 많잖아요. 갤러리에 가셔서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면서 이 미술계 자체를 이해하면서 미술 애호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